여러분 뭔가 느낌이 굉장히 색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문틀 아마 보신 적 없을 거예요. 문선 부분이 이렇게 라운드로 되어 있고 기둥과 헤더 부분이 쭉 연결이 되면서 뭔지 모르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원래 문틀은 이 끝에 부분이 각이 져 있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 각진 모습이 우리 눈에는 또 굉장히 익숙하고요. 예림에서 나온 발포 모듈러 문틀인데요. 문틀과 벽 경계 부분이 라운드로 처리가 되면서 시각적으로도 디자인적으로도 예쁜 것도 있지만 어린아이나 노인분들 그런 모서리 찍혀가지고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안전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발포 모듈러 문틀 어떻게 시공하는지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문틀은 예림에서 나온 발포 모듈러 문틀 중에서도 코너 라운드라는 문틀이에요. 발포 모듈러 문틀이 코너 라운드가 있고 슬림 라운드가 있거든요. 오늘 보여드릴 건 코너 라운드형입니다. 제품을 개봉을 하게 되면 문틀에 기둥 좌우측 하나씩 있고요. 문틀에 헤드가 들어있고요. 기본적인 스토파와 라운드진 스토파가 각각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문틀 조립용 나사못이 동봉되어 있고요. 오늘 내용의 핵심을 좀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문틀 조립 설치와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다른 거는 라운드로 된 스토파 요거 하나만 재단할 때 조금 신경 써야 된다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립, 설치 이런 거는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일단 문틀 조립부터 해보겠습니다. 문틀의 기둥과 헤드를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45도 연기 가공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면과 이 면이 잘 연결될 수 있게 확인을 해주는데 바깥에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안쪽에서 확인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 손의 위치를 잘 보시면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기둥을 잡아주고 위에 헤드 부분을 중지로 이렇게 맞추고 있죠. 높낮이를 만약에 조절하고 싶다, 내가 이 기둥을 좀 들고 싶다 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얘는 눌러주면서 이렇게 하고 연기 부분을 맞추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서 맞춰준 상태에서 일단은 타카를 한번 박아 볼게요. 타카는 지금 임시 고정이에요.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이게 이렇게 돼도 안 되고 이렇게 돼도 안 되죠. 이렇게 잘 맞은 상태로 타카를 한번 박아주고, 실제 야무진 고정은 아까 동봉되어 있던 나사못을 이용해서 박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나사못이 잘 안 박힐 것 같은데 은근히 또 잘 박혀요. 근데 이 나사못만으로 내가 정확하게 연기나 단차 이런 것들을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타카로 임시적으로 한번 고정을 해주고 나사못을 박으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 조금 이게 힘든 부분이 있는데 나사못이 길고 이게 조금 두꺼워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뚫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내가 먼저 박아야 될 자리에다가 이렇게 예비 구멍을 하나 뚫어주게 되면 그 구멍 안으로 얘가 쏙 들어가니까 굉장히 또 편하게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예비 구멍이 이제 문틀에 뚫어져 있는데 발포 모듈러 문틀은 지금 신제품이어서 그런지 구멍이 없네요.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두 방 해서 4방 정도 박아주면 짱짱하게 조립이 됩니다. 여기는 그냥 빠르게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조립은 끝이에요. 간단하죠. 하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구성품에 이런 합판 같은 게 같이 들어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신축 현장에 방통을 치기 전에 이 하부를 이렇게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라고 같이 들어있는데, 이런 인테리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쓸 일이 거의 없고 옆면에 이렇게 해서 임시 고정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저는 요거는 생략을 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안착을 시켜볼 거예요. 문틀을 들어주고요. 문틀이 들어갈 위치에 이렇게 끼워 넣어준 다음에 참고로 지금 여기는 목공 작업을 해놔서 여유 없이 좀 타이트하게 오픈이 생성된 상태예요. 일반적이라면 좌우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우레탄 폼을 싸서 고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저는 그냥 목공으로 그냥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냥 아예 딱 들어가라, 1mm 틈도 없이 딱 맞춰줄게 라고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끼워 놓은 다음에 원래는 이제 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쐐기 같은 걸 꽂아가지고 넘어지지 말라고 임시 고정을 해주는데 저는 그냥 빡빡하게 딱 들어간 상태예요. 이렇게까지 하면 조립과 안착이 완료가 된 겁니다. 이제 고정을 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 발포 모듈러 문틀은 이 목공 작업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뭐라 그래야 될까? 슬림
림 라운드 형태가 아닌 이 코너 라운드 형태는 거의 반드시 목공이 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 벽체 또한 목공 작업으로 수직, 수평, 직각, 반듯함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맞춰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틀을 설치하는 거는 그냥 날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목공하면서 기본 뼈대를 수직, 수평을 다 맞춰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틀은 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고,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전면 수직, 그리고 측면 수직, 그리고 수평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미세하게 조절을 해주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문틀의 면이 벽과 일체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수평대를 옆으로 대보고 위에까지 쭉 뻗어보면 벽보다 문틀이 들어갔는지 나왔는지가 확인이 되거든요. 이렇게 대보면서 살짝 집어넣어주고 다시 대보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네, 잘 맞았고요. 다 잘 맞았습니다. 지금 수평까지 맞춘 상태고, 이 상태에서 아까 동봉돼 있던 나사못으로 바로 그냥 고정을 해줄게요. 타카로 박아도 되지만 이게 PVC라서 나사못이 확실히 좀 짱짱하게 고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쪽으로 박아주면 더 짱짱하겠죠. 앞에도 박아도 되는데 이 끝에 정도 박으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가려지기 때문에 박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를 박고 끝에 부분을 박아주게 되면 얘가 완전 짱짱하게 고정이 되겠죠. 이 좁은 안에다만 박기에는 조금 약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박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목공을 잘 해놔도 목공도 완전 반듯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나사못이 박으면서 그냥 쫙 이제 짜버리기 때문에 미세하게 좀 울퉁불퉁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수평자로 한 번씩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배가 부른 상태인데 여기를 한 방 짜주면 쫙 들어갈 것 같아요. 보세요. 오히려 좀 너무 많이 들어갔죠? 다시 한번 미세하게 조절해 볼게요. 지금 여기다 박았는데 이렇게 수평대를 대보면 지금 이렇게 틈이 있는 거 보이시죠?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살짝 풀어주면 다시 나오죠? 훨씬 낫죠? 조금만 더 풀어주고,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 부분은 어떤가요? 오히려 너무 딱 달라붙어서 약간 튀어나온 느낌이 지금 나고 있어요. 실제로도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여기다 하나 또 박아볼게요. 봐도 너무 많이 들어간 느낌 나죠?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딱 대보면 지금 틈이 너무 많이 생긴 거고, 살짝 풀어주면 지금이 딱 좋네요. 네, 이 느낌 딱 좋아요.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문틀 설치는 완료가 됐고요. 하이라이트, 스토파 재단을 좀 해야 되는데, 먼저 이 문틀의 내경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사실 문틀의 내경을 파악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문틀 외경에서 마이너스 30 혹은 마이너스 60을 해주면 내경 치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문틀의 외경이 900이다. 이 내경은 800, 갑자기 산수가 안 되지? 840이 되는 겁니다. 이 문틀 하나의 두께가 30mm이기 때문에 두 두께를 빼주면 자연스럽게 내경 치수가 나오는 거고, 상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문틀의 높이가 외경이 2000이다. 그러면 내경은 1930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 문틀 헤드 두께도 30mm이기 때문에 하나 두께만 빼주면 그 치수가 나오는 거고, 사실 요거는 이제 사실 이론상으로 그런 거고,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이론상 치수와 실제 됐을 때 어떤 차이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고, 내경 치수를 일단 정확하게 체크를 합니다. 745, 1172. 이제 재단을 해야 되는데요. 일자 재단이 아니고 45도로 연기 재단을 해줘야 돼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어려운 이유가 45도로 재단한 상태에서 아까 내가 원하는 내경 치수까지 정확히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데, 제가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스토파라고 가정을 하고 435라는 치수로 재단을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한쪽은 이렇게 재단이 돼 있죠. 여기서 435라는 치수를 체크를 하고, 지금 여기까지가 435거든요. 지금 이 라인에서 이렇게 잘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를 자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커팅기를 이런 식으로 45도 베벨각을 맞춘 상태에서 이걸 빼야 되는구나.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자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마이터 각으로 45도를 맞춘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는 방법이 있죠. 아무래도 요게 조금 더 낫겠죠.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지금 요 각으로 요 라인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은 한번 살짝 잘라볼게요. 이렇게 라인이 나오면 내가 원하는 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 판단이 되잖아요. 조금 더 우측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왼손과 오른손으로 미세하게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조절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라인을 딱 맞추는 거죠. 이렇게 재단을 하면 430, 좀 6이 나오네요. 1mm가 큰 거예요. 435. 네, 원하는 치수가 정확히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할만한가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재단을 할만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다음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 방법이 굉장히 불편하고 좀 어려운 방법이구나 라는 걸 아실 거예요. 훨씬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350으로 내가 재단을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각부터 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각부터 쳐놓고 여기서 350 치수를 재는 거예요. 그 다음 일자로 잘라주는 거죠. 정확히 350 나왔습니다. 보니까 어떠세요? 이게 사실 순서만 바꾼 건데 작업이 굉장히 편하고 훨씬 정확해지죠. 이거를 마이터로 꺾은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라인을 정교하게 맞추려고 막 이렇게 표시하고 다시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한쪽을 쳐놓고 여기서 외경 치수만 표시해서 직각으로 자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고 빠른 거거든요. 이 코너 라운드 문틀의 스토파도 이 방법을 적용해서 재단을 하게 되면 그나마 좀 수월하고 정확하게 재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문틀의 내경 치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실제 스토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기본 스토파는 2172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각이 쳐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아무 생각 없이 한쪽을 쳐주고요. 여기서 2172를 체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일자 커팅을 해줍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굉장히 할만하죠? 네, 이 방법으로는 할만합니다. 여기를 먼저 재단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체크해서 막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스토퍼가 막 굴곡이 져 있고 여기는 이렇게 가스켓이 들어있어가지고 외경을 막 표시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쳐놓고 여기서 걸어서 외경을 따놔서 직각으로 재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 기준이 아니고요. 여기 기준입니다. 스토파는 이렇게 홈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움직이지 말라고 잡아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무시하고 여기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문틀에 딱 닿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령을 알려드리자면 라운드 스토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라운드가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밀착을 시키고 이렇게 재단을 해줘야만 직각으로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삐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해서 재단을 해줘야 되고 지금 상부 스토파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45도를 쳐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써줘야 됩니다. 한 번은 정확하게 잘랐다가 치수 체크하고 이렇게 돌려서 다시 자르고 이렇게 한번 해줘야 돼요. 상부 스토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요거 재단하는 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어려운 거니까 외경이 745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머리를 잘 써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잘리고 이렇게 잘려야 된단 말이죠. 일단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이 부분에서 맞춰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745를 체크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잘라주면 되겠죠.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외경이 정확히 745고 문틀의 내경에 맞아지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긴장돼. 자신있게 설명을 드렸는데 괜히 긴장되네요. 이론상으로 딱 맞아야 되는데 네, 딱 맞았습니다. 이 좌우로 움직여봐도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딱 맞았어요. 네, 요렇게 맞아지면 됩니다. 안쪽 스토퍼부터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스토퍼 부분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실리콘을 좀 찍어주고요. 안쪽으로도 살짝만 찍어줄게요. 고무 같은 걸 가스켓이라고 하는데요. 문 닫힐 때 충격 완화해주고 소음도 완화해주는 그런 용도인데 이 가스켓이 안쪽으로 문이 달리는 쪽으로 위치되게 설치를 해줘야 돼요. 이 상태로 박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박는데 일단은 한 방만 박을게요.
박을게요. 한 번만 박고 여기다 박아도 됩니다. 어차피 발포 모듈러 문틀은 필름이나 페인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박아도 돼요. 스토퍼가 문틀에 완전 밀착이 되는 게 아니라서 이 가운데 홈 부분은 실리콘을 조금 두툼하게 쏴줘야 돼요. 그래야지 묻거든요. 바깥쪽은 완전 밀착이 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얇게 쏴줘도 되고요. 스토퍼의 기둥 부분을 끼우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밀착을 시켜줘야 되겠죠? 제가 일단 많이 박지 말라고 한 이유가 이렇게 미세하게 좀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방씩만 박을게요. 반대쪽도 실리콘을 이렇게 발라주고요. 스토퍼를 끼워주고 위로 밀착시킨 다음에 연기 부분을 미세하게 좀 맞춰주고 위로 밀착시킨 상태에서 한 방만 고정하겠습니다. 바로 바깥쪽 스토퍼도 같이 고정을 해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실리콘을 조금 발라주고 이 연결 부위에다가 본드를 좀 칠해줘야 될 것 같아요. 페인트나 필름을 할 거기 때문에 이음부에서 크랙이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본드를 지금 이 문틀 여기다가 칠하셔도 됩니다. 이쪽 요 홈 있는 부분 여기다가도 이렇게 한번 본드를 발라줄게요. 그러니까 여기 묻는 부분이죠. 이 부분도 이렇게 막 꽈뒤집어지거나 수축 팽창이 많이 일어나면 여기서 MDF를 연결할 때 크랙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연결 부위는 본드를 넉넉하게 넣어줘서 크랙을 좀 예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잘 맞는데? 바로 박겠습니다. 박은 김에 이제 안쪽 것까지 완전하게 고정을 해버릴게요. 혹시 안 맞으면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좀 움직이려고 미리 고정을 안 해놨던 건데 바깥쪽 스토퍼까지 대보고 더 이상 조절할 게 없다, 잘 맞는다 싶으면 그냥 다 고정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연결 부위는 어차피 퍼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피는 야무지게 많이 받겠습니다. 어차피 다 가려야 되기 때문에 받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실리콘은 기본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틀에 필름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목공 본드로는 접착이 불안하거나 약하거든요. 기본 접착은 이 실리콘이 해결을 해주고 연결 부위의 접착은 목공 본드가 커버를 좀 해주고 이중으로 좀 본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또 연결 부위에 본드를 넣어줘야 돼요. 이게 필름이라서 실리콘이 좀 접착력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원리면 이 바깥쪽도 원래 실리콘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접착될 수 있는 면이 좁아가지고 실리콘을 바르면 100% 옆으로 삐져나옵니다. 그러면 막 손에 묻고 여기 묻고 이게 막 회복이 안 돼요. 여기는 그냥 본드로 사용하는 거예요. 바깥쪽 스토퍼 똑같이 끼워 넣고요. 위로 밀착을 시켜주고 조절을 해줍니다. 어느 정도 맞았으면 고정을 해버릴게요. 이제 마지막 한 면 남았네요. 발포 모듈러 문틀이 이게 신제품이고 작업을 처음 해봐가지고 처음에 좀 걱정을 좀 하긴 했거든요. 이거 좀 잘 못하면 어떡하나, 실수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좀 했는데 이게 또 한번 해보니까 쉽네요. 쉬워. 그냥 일반 문틀이랑 똑같고 스토퍼 부분만 조금 생소하다, 우리가 안 해봤던 것이다 라는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다 똑같이 일반적인 문틀과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발포 모듈러 문틀이 이게 어떻게 보면 신제품이고 1세대 버전이라 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세대가 만약에 출시가 된다면 이 안쪽 스토퍼와 바깥쪽 스토퍼가 그냥 일체형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굳이 분리를 시키지 않고 일체형으로 나오게 되면 가운데 연결 부분에 추가적인 퍼티나 이런 작업이 필요 없이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이 문틀의 폭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 놓은 것 같아요. 막 문틀 폭이 막 150, 200 되면 이 스토퍼 라운드 된 부분이 또 너무 넓어지고 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 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2세대가 출시가 된다면 이거는 일자로 통으로 나오는 게 훨씬 작업자들 입장에서는 편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런 스토퍼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공장에서 재단을 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예림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죠? 네. 보시면 이렇게 연결 부위에 본드가 또 다 흘러나오고요. 그런데도 지금 본드가 다 흘러나왔죠. 본드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연결 부위에 본드가 야무지게 도포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좀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일반적인 마감재면 상관이 없는데 필름이나 페인트를 하는 이런 시공에는 이 연결 부위에 크랙을 예방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드를 이렇게 좀 흥건하게 넣어주는 게 크랙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나온 거는 이렇게 물티슈로 닦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목공 본드와 실리콘을 특별하게 좀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흘러나올 것 같은 경우에는 목공 본드를 사용하면 얘가 수성이기 때문에 물티슈로 깔끔하게 닦이거든요. 실리콘은 유성이어서 안 닦입니다. 번지고 막 지저분해지고 그냥 난장판 돼요. 그래서 실리콘과 본드 적절하게 선택하시는 게 또 중요해요. 말 그대로 코너 라운드입니다. 스토파가 라운드로 돼서 코너가 형성이 됐고요. 이 벽보다 코너 라운드 스토파가 튀어나오는 치수가 10mm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벽은 이 끝 선보다 10mm가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벽을 이렇게 석고보드를 붙여주면 면이 딱 맞겠죠. 이 상태에서 퍼티 작업을 한 다음에 페인트를 하셔도 되고, 이런 9mm짜리 MDF를 붙여서 마찬가지로 퍼티 작업을 한 다음에 페인트를 해도 되고 필름 작업을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나머지 벽을 채워주면서 마감을 해주는 형태라는 거죠. 지금 이 벽은 MDF로 다 채워서 필름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9mm MDF를 다 박아주고 있는 거죠. 연결 부위에 퍼티를 해주고요. 인테리어 필름을 붙여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는 거죠. 요즘 인테리어 현장에서 코너가 정말 유행이죠. 근데 예전에는 코너를 좀 막 심하게 주고 크게 라운드를 주고 했는데, 요즘은 좀 간소하게 좀 작게 하는 게 또 트렌드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코너 모서리에 많이 찍혀서 다치기도 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 10년 전에 저희 첫 아파트를 장만했을 때 문선을 다 트리머로 라운드 가공을 해가지고 마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막 그런데 부딪혀가지고 찍힐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코너 라운드 형태는 디자인도 예쁠 뿐더러 아이나 노인들을 생각했을 때 안전에도 중점을 둔 디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